미국 중산층 몰락, 식료품 가격 평균 76% 폭등. 버터 한 팩에 $16, 소고기 1파운드 32달러. 그런데 뉴욕 한인타운만 북적북적.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식문화 변화를 취재하는 CNN 기자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최근 관세 폭탄으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장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현실에 저도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엘리자베스, 이번 기사는 정말 심각해. 우리 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해. 편집장인 마이클은 회의실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해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죠. 제 질문에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뉴욕 외곽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식료품 값이 오르는데도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 있대. 주로 아시아 식품점이라던데 한번 취재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퀸즈 지역의 한인타운을 찾아간 첫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형마트와 달리 한인마트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거든요. 장바구니에 김치, 고추장, 된장, 미역 같은 한국 식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식품을 구매하시나요? 저는 장바구니에 김치를 담고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었어요. 요즘 경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살아요? 한국 음식은 적은 돈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김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어요.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좋고 맛까지 있다니.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전역에 생소한 음식 문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식이었어요. 한인마트 뒤편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는데 그 맛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인 가족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게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배부르다니.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첫 취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는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좋아, 엘리자베스. 더 깊이 파고들어. 정말로 한식이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유명 음식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윌리엄스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국 식문화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과연 그는 한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유명 음식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윌리엄스를 만나 한식당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날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한식당은 오후 2시인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타난 웨이터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계탕을 추천해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몸에 열을 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최고의 음식이죠. 웨이터의 말에 로버트는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삼계탕이요? 뭐 하는 음식인가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웨이터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인삼, 대추, 찹쌀과 함께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보양식입니다. 미국 분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아요. 로버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웨이터의 추천에 따라 삼계탕을 주문했죠. 우리는 삼계탕을 주문했고 곧이어 나온 음식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징그러운 모습에 경악했어요. 발가벗고 있는 닭의 모습이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원래 미국의 닭은 대부분 튀기봇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조각으로 요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털만 뽑힌 이런 누드의 자태에 충격이었죠. 이게 뭐죠? 왜 닭을 통째로?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때 주인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계탕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닭의 영양소가 국물에 온전히 우러나와요. 저기 보세요. 주인은 주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고 모두들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겨우 한 입을 먹었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놀라운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 진한 육수에 담긴 인삼과 대추, 찹쌀까지 어우러진 삼계탕의 향과 맛은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첫맛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윌리엄스는 삼계탕을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한식, 잠깐의 유행이죠. 예전에도 인도 카레, 태국 음식이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한식 역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미국인들의 입맛에는 너무 낯설고 복잡한 음식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맛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로버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음식 트렌드는 늘 그래왔죠.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닭을 통째로 내놓으면 미국 소비자들은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로버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입안에 남아있는 삼계탕의 풍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식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식은 건강을 위한 음식이면서도 맛이 풍부해요. 거기에 재료도 경제적이고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식이 정말로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삼계탕의 맛은 여전히 제 입안에 남아있었고 로버트의 단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삼계탕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에서 한식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색이었지만 곧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들여다보니 제대로 된 김치나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려는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한 영상에서는 독일 가정주부가 직접 담근 김치를 자랑하고 있었고, 다른 영상에서는 브라질 요리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바이벌 쿠킹이라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영양가 있는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로 사흘을 버텼다는 이야기부터 된장으로 만든 국과 밥으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사라, 이것 좀 봐. 제가 동료 기자를 불렀습니다.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래.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라는 제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 나도 한국 음식점에 자주 가.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거든.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한식을 먹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특별한 용기를 구입하고 고추장과 된장을 직접 발효시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한식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의 유행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미국인 주부의 블로그였습니다. 그녀는 4년 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식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가족의 식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블로그에는 한식 레시피와 함께 어떻게 한식이 우리 가족을 구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죠. 건강을 챙기면서도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특히 김치처럼 발효 음식은 냉장고 없이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돼요. 저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니퍼라는 이름의 이 주부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식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김치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한인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했죠. 제니퍼는 처음에는 불고기와 같은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다가 점차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으로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요. 배추 한 포기로 석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고 그 김치로 찌개도 해먹고 볶음밥도 해먹고 정말 경제적이에요. 게다가 가족 모두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이제는 거의 걸리지 않아요. 제니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의 말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경제적 가치,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까지. 한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어요. 한식이 정말로 미국인의 식탁을 변화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식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저는 한식 전문가인 한국인 박진희 교수를 만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진희 교수는 한식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은 다양한 발효식품 샘플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교수님, 최근 미국에서 한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게 설명했어요. 엘리자베스 씨, 한식처럼 발효와 자연 친화적인 건강식, 적은 돈으로 풍부한 맛을 누릴 수 있는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식의 핵심은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은 인체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발효식품들이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세포 수치가 약 30% 높았어요.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훨씬 풍부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한식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 왜 이제서야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걸까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문화적 장벽이 있었죠. 사실 한식은 향이 강하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식의 경제성에 관한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이건 육류 중심의 서양식 식단과 한식 식단의 비용 비교입니다. 한식은 육류를 주재료가 아닌 조미료처럼 소량만 사용하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요.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한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식비를 약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40%라니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맞아요. 게다가 한식은 비빔밥처럼 남은 재료들을 활용하는 요리법도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지혜가 담겨 있죠. 일례로 김치찌개는 김치가 너무 씌어졌을 때 만들어 먹는 요리예요. 버릴 것 없이 모든 재료를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박 교수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이제까지 알았던 음식 문화의 틀이 깨지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음식을 단순히 맛이나 유행의 측면에서만 바라봤던 제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한식을 낯설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 교수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문화의 정수예요. 예를 들어 김치는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음식이에요. 김장처럼 온 가족, 이웃이 모여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가 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영양학적 가치를 지닌 음식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박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식의 가장 큰 강점은 조화와 균형에 있어요. 한 끼 식사에 곡물, 단백질, 채소, 발효식품이 골고루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식사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흔히 겪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문제들 말이죠.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음식이라니. 박 교수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엘리자베스 씨, 이 기사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한식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에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는 여전히 한식을 잠깐의 유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로버트 윌리엄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맨해튼 중심가의 고급스러운 빌딩 상층부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죠. 로버트는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즐기며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랜만이군요. 무슨 바람이 불어 다시 찾아왔나요? 로버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물었습니다. 저는 박진희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과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꺼내 그의 책상에 펼쳐 놓았어요. 로버트, 한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알아낸 사실들이 있어요. 로버트는 제 열정적인 모습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건 전부 학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로버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한국 음식을 미화하고 있어요. 현실을 봐요. 미국인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익숙한 맛을 찾게 될 겁니다. 한식도 결국 현지화된 맛으로 변질될 뿐이에요. 타코벨의 멕시코 음식이나 판다 익스프레스의 중국 음식처럼요. 저는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제가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한식을 원하고 있어요. 발효의 깊은 맛, 향신료의 복합성,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로버트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사람들은 지루해질 테고 다음 유행을 찾아 떠날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식은 다른 외국 음식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요. 로버트는 여전히 권위적으로 비웃으며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순진한 겁니다. 미국인들은 편리함을 추구해요.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된장을 발효시키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패스트푸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격분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트렌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식 관련 검색어가 800% 증가했어요. 특히 집에서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만들기와 같은 검색어가 급증했죠. 로버트는 잠시 데이터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저는 참을 수 없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한식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혹시 당신이 추천한 레스토랑이나 음식들과 경쟁 관계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 말에 로버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건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봐요. 저는 객관적인 식품 평론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약점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이 최근에 투자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요? 그들의 매출이 한식 인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로버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저를 재촉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 어떤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은 달랐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대안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로버트의 편협한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말이죠. 세계 각국에서 한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박진희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문화의 정수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문화적 정수를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한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일상에 통합시키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한식에 대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씨가 전 세계적인 불길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가정들을 직접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제 제안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자 마침내 승낙했어요. 저는 첫 번째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슈미트 가족은 2년 전부터 한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안나 슈미트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40대 중반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슈미트 가족의 부엌으로 들어가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김치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김치 냉장고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작년에 구입했어요. 진짜 김치를 제대로 발효시키려면 꼭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 투자였어요. 안나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총각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심지어 각각의 김치에는 담근 날짜가 적힌 라벨까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지금은 한국인 이웃에게 직접 배워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동네 한국인 주부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이는 모임을 가져요. 슈미트 가족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저는 완벽한 한식 반상을 경험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불고기, 3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독일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특히 육류가요. 안나의 남편인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한식으로 바꾸고 나서 우리 가족의 식비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육류를 조금만 사용하고 대신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12살 아들 막스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질이 능숙했고 매운 김치를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막스는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학교 도시락도 김밥이나 불고기 샌드위치를 가져가죠. 안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영국 런던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파텔 가족은 인도계 영국인으로 원래 향신료 가득한 인도 음식에 익숙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들 역시 한식의 매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도 음식과 한국 음식은 놀랍도록 닮은 점이 많아요. 라비 파텔이 설명했어요. 둘 다 발효식품을 중요시하고 향신료를 활용하죠. 하지만 한식은 더 가볍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파텔 가족의 집에서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영국의 가정에선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발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실의 한쪽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번 실패했죠. 라비의 아내인 프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계속 도전했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비법이 생겼답니다. 프리아는 자신이 개발한 인도 한국 퓨전 음식도 보여주었어요. 카레 떡볶이, 마살라 김치, 팔락 두부 등 창의적인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퓨전 요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전통 한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식의 기본을 이해해야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통 한국 요리법을 먼저 배워요. 이후 저는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한식에 맞춰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였던 아버지가 은퇴 후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 요리는 버터와 크림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한식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발효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전 세계가 이렇게 한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경제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가정에서 본 한식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남겼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미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이국적인 음식 문화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버트 윌리엄스와 같은 회의론자들에게 한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해외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식이 미국인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가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로 했어요. 먼저 시카고의 한 중산층 주거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공장 폐쇄로 많은 주민들이 실직한 곳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식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 수업이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재료비가 올라가면서 한식 수업으로 바꿨죠. 재료 대비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으니까요. 교실을 운영하는 마사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수업 주제는 한 냄비 요리였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같은 요리를 배우고 있었죠. 강사는 한국계 미국인 수잔 김이었습니다. 이 요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김치, 조금 시들어진 채소, 작은 고기 조각. 모두 맛있는 한 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수잔이 설명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가한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원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는데 실직했어요. 식비를 아끼려고 이 수업에 왔다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웃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장류도 만들어요. 서로 나눠 먹으니 훨씬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저는 디트로이트의 한 초등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급식 메뉴에 한식을 도입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비빔밥의 날이 가장 인기 있는 급식일이 됐어요. 영양사 제시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를 섞어 먹을 수 있어서 영양적으로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채소 쓰레기가 크게 줄었어요. 남은 재료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한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10살짜리 타일러라는 소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 중독됐어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김치 사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타일러의 어머니인 앨리슨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앨리슨은 간호사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김치를 달라고 해서 한인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다른 한국 식품들도 알게 됐어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깨달았죠. 앨리슨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놀랍게도 한국 식품들로 가득했어요. 냉장고에는 김치통이 있었고 찬장에는 라면과 김, 고추장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김밥을 만들어 아이들 도시락을 싸요. 라면도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고요. 식비가 거의 30%나 줄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요. 앨리스는 이웃들과 함께 김치 클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고
각자 집에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웃들과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치를 담그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게 됐죠. 한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어서 텍사스 휴스턴의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과 관세 인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이나 실직을 경험하고 있었죠. 저는 30년 동안 정유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 3일만 일하게 됐죠.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마이크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내인 수전은 우연히 한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 모임에서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불고기를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물어봤죠. 알고 보니 고기는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우면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더라고요. 핸더슨 가족은 이제 일주일에 최소 5번은 한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김치, 된장국, 불고기 등이 오르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기도 한다고 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의 식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건강해졌죠. 마이크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수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첨단 기술 회사들에서도 한식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이제 매주 수요일이 한식의 날이에요. 직원들의 요청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날이 됐죠. 테크 기업의 복지 담당자인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개발자들은 한식에 담긴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개발자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식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발효 과정을 통해 영양소는 높이고 버려지는 부분은 최소화하죠. 이런 최적화의 철학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해요. 미국 전역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경제적 이점, 건강상의 혜택, 그리고 공동체 형성까지. 한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식, 잠깐의 유행이죠. 그의 말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식은 유행을 넘어 이미 많은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친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방송을 통해 이 놀라운 현상을 자세히 보도했어요. 여러 주에 걸친 취재 내용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식 위기 속의 새로운 희망이었죠. 방송이 나가기 전날,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버트 윌리엄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들었어요. 솔직히, 내가 한식에 대해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식품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한식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심지어 대형 식품 회사들도 한식 라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괜찮아요. 사실 당신 덕분에 더 깊이 조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 내일 방송 보실 거예요? 물론이죠. 이미 알람까지 맞춰뒀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저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미국 중산층에게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제가 만났던 여러 가족들의 사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식 열풍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말미에서 저는 진심으로 느낀 감정을 전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제 식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도 김치가 항상 있고 된장찌개는 가장 자주 끓이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맛과 건강함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식으로 인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죠. 엘리자베스, 당신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김치 만들기에 도전해 볼게요. 우리 가족은 이미 한 달째 한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꿨는데 정말 식비가 많이 절약됐어요. 저는 당뇨병 환자인데 한식으로 바꾸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방송 다음 날 마이클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 축하해.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시청률 최고 기록을 세웠어. 이 기획을 시리즈로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쁨에 가득 차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마이클. 한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소개하는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요? 물론 한식은 계속해서 중심에 두고요. 거리 곳곳에서 한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한인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세 폭탄과 경제 위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로 간소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에게 완전히 낯설었던 이 음식들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위로가 되어 있었어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이 소박한 한 끼가 주는 만족감은 이전의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도 컸습니다. 한식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심 어린 문화를 만났습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지혜, 그리고 나눔의 정신. 그것은 단순한 맛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이 귀중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구나. 한 나라의 지혜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야. 제 책상 위에는 이미 다음 기획을 위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장의 경제학, 한식의 환경적 가치, 발효식품과 면역력. 아직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여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식을 통해 전 세계가 조금씩 더 건강하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와 함께한 한식의 세계 여행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징그러운 삼계탕과 유행일 뿐이라며 한식을 얕보던 음식 평론가 로버트가 결국 직접 사과하게 된 과정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독일 가정의 김치 냉장고, 영국 가정의 된장 발효,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김치 클럽처럼 전 세계인들이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식비를 40%나 절감하고 가족, 건강은 물론 이웃과의 공동체까지 되살리는 한식의 힘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볶이, 삼계탕, 아니면 비빔밥?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천 메뉴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